예, 김강립입니다. 1월 3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5번째, 6번째, 7번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추가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2차 감염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중앙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2시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WHO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염병 정보와 대처 방안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효과적인 국제 방역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WHO가 권고한 방역 대책의 세부 내용들은 모두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가 이미 이 조치를 취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의 제한과 필요한 자원이 제한돼 있거나 발생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는 권고도 함께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별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고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한 교민의 이송과 임시생활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한 교민에 대한 임시항공편이 중국 현지 시각으로 5시에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우리 시간으로 8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공항에 집결한 그 교민 369명입니다. 369명 중 한 분은 중국 당국의 사전 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되어서 탑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68명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에서 승객 한 분을 승무원으로 착각을 해서 367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68분의 교민을 모셔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민들께서는 운항 도중에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국내 입국 검역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증상이 있는 것으로 12분이 확인이 되었고 검역 단계에서도 추가 6분의 이 교민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총 18분이 현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8분의 교민들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14분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에 4분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모두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 참고 자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분의 그 임시생활 시설로 옮겨지는 교민들은 아산에 200분 그리고 진천에 150분이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임시생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교민들은 의료진이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 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가 됩니다.
이분들이 머무시게 되는 이 시설에서 머무시게 되는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이송하지 못한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추가적인 임시 항공편의 편성을 위해서 중국 당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 교민의 이송과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에 2012년 5월에 보건복지 출입 기자단과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서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 매석과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약처,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계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셔서 감염병 저지를 위한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격리병상으로 옮겨지는 유증상자와 임시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전에 그 교민의 김포공항 도착 시간이 08시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정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우선 단상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SBS 화강민입니다. 유증상자 18분 비행기 타기 전에는 그러면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고열로 못 온 분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 말고는 없는 건지, 그리고 그분은 현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검역 절차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출국 전에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좀 더 조금 다른 검역 당국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는 한 분이 이 중국 당국의 검역 기준에 의해서 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에 검역 발열 등 체크를 통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2층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귀국을 운항을 그 비행기를 타시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 그러니까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우리 이 김포공항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검역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일부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외교부하고 현지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혹시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강영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국 우한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출국 과정에서 한 명이 중국 측에 의해서 발열로 입국이 그러니까 현지에서 출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한 분은 귀가해서 현재 귀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제가 계속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 증상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제 귀국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18분은. 예, 탑승 이후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검역 당국의 책임하에 놓여지고 중국은 이제 출국 때까지 중국의 검역 기준에 따라서 중국의 검역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자분들이 서울과 세종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3건을 받고 서울에서 3건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기자님. 마이크를 키셔야 저기서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좀. 빙이라고 합니다. 지금 18분의 유증상자들과 항공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접촉자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하나 더 받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러면은 그 전세기 통해서 유증상자 한 분이 같이 탑승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방역 조치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없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유증상자가 한 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유증상자인데 혹시 전세기 통해서 데려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18분이 저희가 임시항공편 이제 공식적으로 임시항공편에 의해서 모시고 온 분들 중에서 총 18분입니다. 총 18분이 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18분 중에 12분은 항공기 내에서 저희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조치를 했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에서도 6분이 발견돼서 토탈 18분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 이분들을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서 이분들은 격리병상에서 현재 다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세 분에게 받고 다시 세종으로 오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다 손을 드셨는데 세종에서 3분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시스의 국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입국자 중에 12분은 항공기 내 증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 6분은 검역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됐는데 그러면 이 6분은 비행기 내에서 이게 2차 감염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 200분 아산 가고 150분 진천 가시는데 여기 아산과 진천 나머지는 기준이 혹시 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5번 확진자 관련해서 특정 확진자 관련해서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떠들고 있어서 영화관에 갔다 이런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데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번 질문이 뭐였죠? 정확하게 그 아까 좀 약간 저 음성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여기서. 예, 그 검역 단계에서 추가 6분 병이 확인됐잖아요. 증상 있는 분이 이분이 그러면은 그 항공기 탑승 전에는 증상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비행기 내에서 이게 추가 감염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네, 그럴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그 중국 당국의 그 검역 기준에 의한 검역 기준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그 파악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게 있으면 2시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200하고 150을 나눈 기준이 뭐냐고요.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 정책관입니다. 그 아산과 진천에 그 우리 오늘 그 들어오신 분들 인원수를 이제 200명, 150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 구분한 기준은 일단 시설의 어떤 수용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충남 지역에 연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충북 지역에 연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에 좀 가까운 어떤 지역에 일단 배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12세 이하의 어떤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2인의 일시를 써야 되는 어떤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일단 그 기준을 잡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과 진천의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좀 분배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한번 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그럼 아마 이제 뭐 가장 크게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확인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확인되는 부분은 뭐 제일 큰 것은 이제 중국 측의 검역 기준하고 우리나라 검역 기준이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발열 기준에 37.5도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여하튼 마스크를 N95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발열이 조금 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 그 기준에 이제 30.5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또 상당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체의 어떤 반응 과정에서 어떤 발열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검역 단계에서 어떠한 증상이 확인되었다라는 정확한 그 통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가급적 빨리 오후 2시 브리핑 때는 혹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2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인데요. 저도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그 뭐 지역 보건소라거나 아니면 소방서 이런 데에서 문건이 좀 새나가서 그게 SNS에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진위 여부도 궁금하고 지금 가짜뉴스 같은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이런 문건 유출 인지하고 계신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SBS 문건 뭐야? 확진자에 대한 문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접촉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그 정부 방역 당국이나 저희 중수본을 통하지 않는 뭐 이런 그 정보의 누출이 일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벽에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수본 아침 일일 상황 점검 회의, 정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수사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정보의 일관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이 접촉자 등에 대한 이러한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이나 또 이런 과도한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오히려 적시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협조를 하고 또 접촉자들이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협조에 임해 주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박병입니다. 저희 다음 전체기 협상 과정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날짜나 시기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중국이랑 한국이랑 가격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열 기준 같은 경우 중국은 37.3도고 한국은 37.5도면 중국이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발열이 아닌 다른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좌석 배치 기준이 별도로 있었는지 혹시 발열이신 분들은 2층으로 옮기신 뒤에 1층과 2층에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준비 조치가 있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예, 앞에 부분. 예,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오늘 새벽에 임시 항공편 1편이 도착한 데 이어서 오늘 밤 저녁에 예정대로 새로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당국과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정대로 임시 항공편이 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임시 항공편에 우리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 검역관이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개인 보호 장비를 좀 강화된 장비를 탑승자 전원에게 지급을 해서 일일이 착용을 한 상태로 운항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환기와 관련돼서도 주기적인 환기를 보다 빈도 높게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검역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이원배입니다. 이 시설에 머물면 14일간 격리를 한 다음에 이상 증상이 없으면 귀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귀가 뒤에도 계속 모니터링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14일 뒤면 완전히 괜찮다 해서 따로 모니터나 이런 점검 관리는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입국을 해서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격리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일 저희가 최대 잠복기를 일단 14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4일에 대해서도 마지막 퇴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퇴소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퇴소 이후에 어떤 관리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SBS 소강은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는 비행기는 이제 어제 갔던 비행기 같은 비행기 쓰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전세기 이제 사후 소독 계획이나 방법 혹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 당국이 어떻게 사후 관리 참가하는지, 이 비행기들이 우한 투입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고지를 받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침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에 대한 그런 방역 조치는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가는 비행기가 같은 비행기인지는 여부는 모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님, 네, 기자님, 네. 예, CBS 김민재 기자인데요. 그 문건 유출 관련해서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계속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문건의 형태가 공식 문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건강관리과 이렇게 출처가 명시되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게 진짜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판단이 될 만한 상황으로 보시는지, 뭐 아직 뭐 확실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만약 정말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예전에도 소방서 뭐 유출 문건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차 반복됐다면 좀 심각한 데인데요. 네, 저희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안에 관해서 아침에 각 부처와 시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라라는 그 지침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 관련돼서는 그 수사 결과 그리고 이 내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3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세 분 정리를 좀 해서 그쪽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인데요. 거기 현지에 우리나라 의료진도 가서 같이 검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열 기준이 다르잖아요. 중국이 37.3도고 우리나라 37.5도니까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셔서 기준으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기내에서 발열 환자 나타났을 때 2층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층과 2층의 분리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뭐 별도의 장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동 통제만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교민이 몇 명이신지, 혹시 중도 포기자는 없으셨는지 한 번에 내려오시는지 좀 예, 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아마 예,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우한의 교민들의 출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출국을 위해서 우한 총영사관에서는 중국 당국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체온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출국 수속을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측 의사 그리고 검역관에 의해서 다시 또 체온 측정, 건강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와 중국 간의 그런 검역 기준은 다를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시에는 약 1,000명 정도 우리 국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과 많이 가능하다면 어제 오늘과 내일 정도 서울에 도착을 하는 분들이 한 700여 명이 되면 자녀분들은 한 200~300명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 200명이나 300명 정도가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한국을 오기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귀국을 하실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안녕하세요. TV조선 유진입니다.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기내에서 발열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장님 설명하실 때 개인보호 장비를 탑승자 장원에게 지급을 해서 일일이 착용한 상태로 운항했다는데 이게 N95 그 마스크 이상의 또 다른 전용 장비 조치를 취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뭐 발열이 나면 2층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으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증상이 출국 조치, 출국 검역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우선 기내에서 12분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분들은 2층에 별도로 좌석을 배치를 해서 2층에 머물게 됐고 그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N95 마스크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착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2층으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그 좌석을 배정을 해서 이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MBN 강대현인데요. 2층으로 옮겼다고 하시는 건 2층에는 원래는 그 승객들이 안 타고 있었던 건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2층에는 다른 승객들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승객들은 별도로 있지 않았고요. 증상이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네네. 밥 먹었는데 왜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는지 요거랑요. 그리고 네. 경계 태세를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요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후 브리핑 때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지금 경계 단계에서 아마 심각 단계로 넘어갈 건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대책본부가 위험 평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아직은 그럴 단계로 왜냐하면 심각 단계로 가려면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선 그 확산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인식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종에서 질문 없으시면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상관없이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중국 정부에서 미국, 일본 등등 그 외국 정부가 자국민이 잇따라서 계속 이송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불편한 신경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또 혹은 나중에 추가적인 우리 국민 이송 과정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의견을 받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나머지 분들을 오늘 귀국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중국 당국과 순조롭게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한 20개 국가가 현재 우한시에 있는 자국민들을 철수하는 방안을 중국 쪽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중국 측도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표시하고 존중하고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네, 질문하세요. 저쪽 끝에 손 드시. 네, 기자님. 네. 답을 못 들어서 그럼 사전에 720명 신청했는데 오늘 368명 오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을 오늘 밤 비행기로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368명의 우리 국민들이 순조롭게 귀국을 하셨고요. 현지에 아직도 한 350명 정도가 지금 귀국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밤에 출발하는 그 임시 항공편에 모두 귀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종에서 두 분이 드셔서 우선 세종 질문하고 서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그 아산 진천 시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 정책관입니다. 그 아산 진천 그 우리 그 임시 생활시설 그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복지부 차관님 또 저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또 어제는 또 장관님 또 진천 아산을 또 다녀오셨고 주민과의 또 대화도 했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도 시도지사님이나 또 시장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시설 사용에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협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 좀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산 지역은 아산 지역 주민들이 일단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좀 이 임시 생활시설 그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고요. 또 이 진천에 관련돼서도 지금 진천 군수님이나 또 충북도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좀 그 말씀을 나누시고 주민과 지금 대화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순조롭게 잘 좀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기자님. 네. 아까 저기 질문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쯤 다시 또 뭐 누가 가서 주민과 대화를 할 계획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제 나온 건데 진천 지역에 공공기관 그 직원들이 집단 휴가를 뭐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주민에게는 안전하다 해놓고서 뭐 그 하나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뭐 그런 직원들은 집단 휴가를 가고 불안하다 이런 걸 내는데 뭔가 정부 태도가 좀 이중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지역민과의 그 대화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몇 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예를 들면 뭐 지역 현장에 나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뭐 군수님이라든지 또 시도지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좀 대화를 나가고 계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우리 아마 주민들 대표분들하고도 어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시도지사님이나 또 부단체장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또 이런 통해서 우리 주민과 좀 접촉을 해서 계속 대화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이제 우리 그 진천 지역 연수원과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관련된 연수원 쪽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부 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연수원 관련된 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 안에 우리 이제 오늘 교육하시는 국민들이 들어와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희망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공과나 이런 특별휴가를 좀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이제 공과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그 지침을 좀 드린 상태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별로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의 어떤 판단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많은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이제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식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진행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서울에서 질문하셨던 분이 계셔서 서울에서 두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네. 네, 마이크를 키셔야지만 질문 내용이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CBS 박하연입니다. 현지에서 그 우한 주민들의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수립된 교통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우한시는 지난주부터 모든 공공교통수단 운항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현지 우리 국민들의 공항 그 도착을 위해서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14대의 전세버스를 그 시내 중요 거점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통 문제로 도착하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시간 전부터 도착도로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총영사관 직원들이 곳곳에서 배치돼서 지원을 한 결과 교통 문제로 공항에 못 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모두 귀국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입니다. 아까 지역 우리 연수원, 진천, 아산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 브리핑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까 아산 관련된 상황 말씀을 드렸고요. 진천도 지금 방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수용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예정 시간은 50분까지입니다. 네, 저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입니다. 그 아까 기내에서 발열 체크가 증상이 있다는 분들이 12분, 그래서 숫자 헷갈리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현지에서 이륙 전에 발열 체크를 하신 건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인도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증상으로 나왔을 때 국내로 이송하시기로 결정한 이유와 이제 결정이 현지 의료진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받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검역관과 의사분들이 그 게이트 앞에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정밀 체크를 하고 그분들은 별도 좌석으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제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정책으로 삼고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모두 귀국시킨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모두 귀국시키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 약간 좀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덧붙이면 그 중국 당국에 의한 검역 조치 출국 전에 그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저희가 구체적인 그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탑승이 확정된 이후에도 우리 의료진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 지금 운항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신 분들이 그 기내에서 12분 또 도착 이후에 검역을 통해서 6분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이분들은 현재 별도의 격리 병상에서 그 치료를 받는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한 입국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증상 발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일단 기능을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을 1차적으로 일단 그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신 분들 또 비행기 내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음압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의 현황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수시로 이제 병상 숫자가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병원 측에 남아 있는 음압 병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충분한 확인이 되는 병원이 이제 중앙대 병원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중앙대 병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국립중앙의료원은 14분, 중앙대 병원은 4분 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 의심 증상자들을 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세종에서 1분 그리고 서울에서 2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3분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그 교민 유증상자 중에 비행기에서 12분 그리고 공항에서 6분 확인됐으면 이 6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증상이 없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3시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한 좀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2시 전에라도 그게 확인이 되면 2시 브리핑에서 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2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좀 선별 진료소로 자기들이 진료를 부탁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현장 인력들도 이제 슬슬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현장 인력 충원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아까 살짝 설명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상급 병원이랑 종합병원이랑 업무 분담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진과의 정보 공유는 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어제 그 보건소 선별 진료소 설치를 하면서 아마 이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진료 기능도 있지만 나머지 이제 뭐 건강 증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선별 진료소 중심으로 일단 기능을 전환을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보건소 내에 어떤 그 인력의 재배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보건소 내에서 가용 자원을 일단 최대한 특정한 인력들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을 일단 내려보냈고요. 이제 거기에 일단 그것으로 이제 부족을 하다면 더 추가적인 인력 보충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소와 그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뭐 응급의료센터의 어떤 기능 분담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보건소는 그 상급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도 다 이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확인이 되는 의심 환자들은 일단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검체를 이제 보내서 하는 이제 방안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존의 어떤 체계 보고 체계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아까 질문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왔고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그 비행기 안에서 발열 체크 몇 번 하셨는지랑 2층을 완전히 비워둔 상태에서 1층에 전원 탑승한 다음에 그 증상 나타난 사람을 2층으로 옮기신 건지 그 과정 좀 그 부분은 탑승을 같이 했었던 우리 그 직원들 확인을 통해서 오후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원칙은 뭐 정해진 게 있는데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차관님 마지막으로 네,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WHO에서도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우리도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이러한 그 6번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러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가 이제 닥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협조 사안들을 철저히 좀 이행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런 준수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지키실 부분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 그리고 아직은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을 믿고 같이 협조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정부의 설득과 사전의 설명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당국으로에서 감사를 드리고 약속드린 바대로 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